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인터뷰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달라질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중원 현대자증권 상무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뉴욕 증시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연초 이후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각각 26% 이상, 27% 이상 뛰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라가면 이제 약간 이제 주춤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추가 강세를 전망하는 또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무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 전망이니까 올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미국 증시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제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 매년 이제 이맘때쯤 되면 연간 전망이라고 이제 두꺼운 책을 내는데요. 제목이 달라진 환경과 순환적 변화입니다. 달라진 환경은 뭐냐면 미국 주식이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미국 주식이 좋다라는 거고, 순환적 변화라는 건 금리 인하기에 채권이 좋아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채권, 그러니까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한 지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이제 보면 뭔가를 이제 저희는 전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조적 요인과 이제 순환적 요인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이제 구조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구조적으로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했을 때 뭐 이럴 때 좋았고요.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 굉장히 구조적으로 좋고, 미국도 지금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로 굉장히 좋은데,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령화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생산가용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나오는 것 같이 생산가용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저성장하는 이런 모습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2022년 말 딱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출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큘러 사이클에 미국이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의 수혜가 높은 M7 주식들이 미국 S&P 500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에 다시 그 챗GPT 출연과 ASM 제조업 지수를 조금 보면은 보통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 지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반도체 지수도 보면 ISM 제조업 지수, 이게 경기 사이클인데, 경기 사이클이 보통 4, 5년에 통산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흐름을 반도체 사이클도 따라갔는데, 보시는 것 같이 2022년 말에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는 서로 상반된 모습, 경기는 하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경기하고 무관하게 가는 것을 그렇게 10년씩 가는 것을 세큘러 사이클의 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미국 M7 등 생성형 AI의 수혜가 높은 기술주들이 이런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제 세큘러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은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적 요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한국 경제는 올해 순환적으로 보면 좋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선제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1분기까지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이제 깜짝 성장을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반도체 차 막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면서 깜짝 성장을 했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구조적으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순환적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하고 3분기도 전년 대비 1%대 성장으로 전망치를 하회하는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순환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걸 끌고 가지 못한다. 증시도 보면 상반기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경제는 올해 좀 안 좋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올해 전에 2023년 하반기가 너무 경제가 좋았어요.
기억하시는 것 같이 미국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큰 나라가 영하 4.9%, 예. 거의 5% 가까이 네,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성장하다 보니 더 크게 더 성장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가 수축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1분기는 미국도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구나 그랬는데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좋다 보니까 2분기에 3% 이상 바로 서프라이즈를 내고 3분기도 보시는 것 같이 개인 소비가 2.5% 성장한 등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이 있는데 이제 구조적 요인이 미국이 좋다 보니까 순환적 요인이 안 좋아도 이제 그걸 이겨내고 또 내년에 가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순환적으로도 이제 반등 흐름을 타고 구조도 좋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전년 대비 순이익이 거의 100% 올라가는 놀라운 성적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챗GPT 생성형 AI에 따른 HBM 수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중심으로 실적 개선 추이가 미국 증시에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 증시가 1차 세큘러 사이클이 아이폰 출현 이후에 빵이 이끌어갔던 2009년부터 19년까지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2차 세큘러 사이클에 진입했고 10년간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의 강세는 구조적으로 순환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또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좀 뼈아픈 미국은 구조적으로 경제가 좀 구조적 요인이 컸다라는 거죠. 거기에.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도 그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고 더 갈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 들고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취약하다고 하니까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조되는 흐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내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좋고 좀 위기 극복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 지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경제 상대적으로 좀 좋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IMF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올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2.5% 정도를 유지했어요. GDP가 YOY로. 그랬는데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2.4%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은 IMF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2.2% 성장할 거다 전망하고 한은은 2.1%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 올해 2.5, 내년 2.2 일단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한은이 2.2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2%가 안 될 것 같고요. 1.9%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한은이 이제 2.1% 정도 전망하면 내년이 되면 이제 수정 경제 전망, 올해 전망을 계속 수정해서 발표를 하죠. 그걸 발표를 하면 2.1이었던 걸 2.0, 4월쯤에 발표합니다. 하향 조정하고 또 10월에 발표할 때 또 1.9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면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를 열 때는 이제 내수 부양이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채권 투자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면 한국 채권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혜가 높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식은 비록 이제 미국 주식이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달에 IMF가 미국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벌써 0.2%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우리보다 높은 2.8. 내년은 이제 우리랑 같은 2점인데 그것도 이제 7월 대비 상향 0.3%포인트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미국 2025년 경제는 계속해서 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가면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지만 이제 2024년 EPS 증가율이라고 나오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실적 증가율이 제일 높다. 그래서 보시면 78.8%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실적 증가율이 높은 해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나라 증시 5년 평균 EPS 평균 2.3% 증가합니다. 그래요. 근데 78%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근데 실제로 왜 저렇게 그렇게, 증가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거의 안 좋았는데 예. 올해부터 터냈기 때문에 저렇게 성장한 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는 올해 78%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또 78%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저게 높게 증가한다고 글로벌 증시 대비 높다고 좋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글로벌 증시 대비 EPS 증가율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또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 2025년 전망도 여전히 글로벌 국가 중에서 EPS 증가율이 가장 높은 2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코스피 실적 전망 자체가 이제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실적은 지금 보면 이제 100 중에 30 정도가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반도체가 회색입니다. 코스피 실적 전망 추이가 파란 선인데 지난 9월 불과 얼마 전에 저 빨간 점 돼 있는 그때로 이제 피크아웃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그때 나왔죠.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걸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점에서 한 19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앞으로 한 20개월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차트 좀 보면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그 추세가 정확하게 좀 계절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올라갈 때는 15개월에서 23개월, 요번에 19개월 걸렸고 내려갈 때는 20개월 정도 걸었는데 지난 9월 달에 고점을 치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8개월 정도 하향 조정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향 조정되는 기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부진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 12%, 코스닥 같은 경우에 13% 정도 빠졌는데 저희가 그 11월 들어서 2,410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8월 5점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뒤로 한 9% 정도 더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 그게 이제 내년까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성장률을 열리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내릴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눈높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할지 동결이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네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실적은 피크 아웃돼서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가 내년도 자산 배분 전략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증시 투자는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유망 투자 업종은 또 무엇인지 좀 가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하고 금리가 같이 순환하는데 그 사이클에 따른 유망자산 이렇게 좀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기 저 나오는 것 같이 경기 회복됐을 때, 그러니까 2021년 이때 같은 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렇지만 그게 지속이 되다면 물가가 상승하고 2022년 같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근데 이번 기간에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올 9월에 나왔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제 경기 후퇴 기간 이게 이제 장기 국채하고 금이 투자 매력의 높은 시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주식 외에 한국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고 금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과거도 금리 인하기에도 금 같은 경우에 21.2%로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외에 채권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네.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사실 금리 인하기에 주식시장이 부진한데 미국 주식만이 구조적으로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채권 중심으로 좀 가되
주식은 미국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금은 저 디스인플레이션 시작하고 2022년 인플레이션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52%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예. 모든 자산을 많이 다 조사해 받는 거의 대부분 많이 조사했는데요. 사모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0% 넘게. 글로벌 주식 10% 넘게 올랐는데 금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금이 좀 부담이다.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을 결정짓는 게 이제 달러와 근데 지금 강세죠.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예. 금은 해성성 때문에 강세를 기록하는데 달러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많이 올랐고 금 투자 매력은 내년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기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후년을 본다면 저기 잠깐 나왔지만 리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 투자 매력이 높아져서 리츠 관련 ETF 이런 것들을 내년 하반기부터 좀 빠를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준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넘어가서 그냥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뭐 3가지 포트폴리오를 사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안전 투자형, 균형 투자, 성장 투자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균형 투자가 이제 중심이 되니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은 전체 포트에서 한 100에서 한 50%. 그래서 그걸 이제 대부분 국내 채권 35%,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기채 이런 것도 가져가고 좋고 그리고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미국 주식 한 35%. 국내도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5% 정도 넣고 나머지는 뭐 리츠와 금을 한 5%씩 넣으면 어떨까라고 보고요. 네. 관련해서 사실 ETF 리스트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산 배분 제가 채권 투자하고 뭐 이렇게 주식하고 해서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하면 이제 국내 상장돼 있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 상장 지수 펀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는 저기 나오는 것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M7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게 M7 플러스 AMD하고 브로드컴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도 사실 코스피 추정 외에 뭐 고배당이라든지 로우볼, 뭐 코스피 같은 게 지금 연초 대비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되는데요. 로우볼이나 고배당 한 10%씩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좋은 저변동성이나 고배당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이제 그 국채 관련 ETF와 금도 선물보다는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